제주도의 깊은 숲, 햇살조차 게으르게 스며드는 한적한 곳에 책이 있는 숲이라는 북카페가 곧 문을 열 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쇠냄새가 흙냄새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김수지는 망치질을 멈추었습니다. 50살의 그녀의 손에는 거친 나무결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짙은 흙물이 지워지지 않고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목장갑이 축축하게 젖을 만큼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오로지 숲의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 패어갔던 한옥을 지금의 형태로 만들기까지 그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낡은 대들보를 옮기다 떨어뜨린 나무 파편의 어깨를 깊게 베었고 벽돌을 나르다 발목을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수진, 너는 이 정도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어. 과거 그녀는 서울의 유명 출판사에서 유능한 편집장으로 불렸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고 날카로운 직관과 섬세한 감성으로 문단의 흐름을 이끌었지요. 펜을 쥔 손으로 타인의 세계를 탐험하고 재창조하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빛나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활자 속에서 고뇌하고 작가와 치열하게 논쟁하던 그때의 그녀는 살아 숨쉬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활기 넘치던 그녀의 모든 세상사를 찰나에 멈춰 세웠습니다. 사고 후 3년, 텅 비어버린 도시의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했던 활자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지독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푸르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제주 그곳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책이 있는 숲, 낡은 폐가를 직접 손보고 개조하며 시작한 북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어버린 삶의 세포들을 다시 깨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두 번째,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망치질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톱질한 나무 먼지로 온몸이 뒤덮여도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던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명확했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모든 과정은 삶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50살의 여인에게 육체적 고단함은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 순간 그녀를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김수진은 저 멀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숲의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의 고요를 찢는 듯한 둔탁한 엔진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묵직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숲길을 따라 다가왔습니다. 세속의 때를 온몸에 휘감은 듯한 번쩍이는 차체는 숲의 고요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할 정도로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김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이 안에 탄 사람은 그녀가 애써 일군 평화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고. 차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멈추며 흙먼지가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그는 능숙하게 차문을 열어 한 노신사를 부축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드리워진 것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듯한 고고한 기품이었습니다. 은퇴한 전직 국회의원 최태산. 그의 쩌렁쩌렁했던 이름은 김수진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함으로 정계를 쥐락펴락했던 인물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박비서로 불린 젊은 남자는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비서라고 합니다. 최태산 회장님께서 잠시 이 숲에서 쉬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박비서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최태산 회장은 말없이 김수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숲을 담은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해온 듯한 날카로움이 번뜩였습니다. 김수진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압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그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던 그녀였지만 최태산의 눈빛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불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기시감과 함께 잊었던 설렘이 마음 한구석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이내 김수진의 손에 들린 망치를 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정직하구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김수진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한 줄로 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고요한 세계가 이 강렬한 노인에 의해 흔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숲의 평화가 깨어지고 자신의 삶이 다시금 요동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묵묵히 숲에 기대어 앉은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으나 그 존재감은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 강렬했습니다. 김수진의 심장은 낯선 긴장감으로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삶이 이제 또 다른 예고 없는 파도를 맞이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강렬한 노신사와의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태산 회장이 책이 있는 숲에 발을 들인 그날 이후 숲의 고요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묵직한 한마디, 손은 여전히 정직하구려. 는 김수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망치질에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한평생 사랑과 열정으로 그를 다듬던 편집장의 손이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녀의 존재 이유를 낯선 노신사가 꿰뚫어 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숲의 고요를 깨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매일 아침 책이 있는 숲을 찾았습니다. 박비서가 건네는 보온병 속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벤치에 앉아 묵묵히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수진이 애쓰는 순간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의 옆에 존재했습니다. 삐걱이는 문고리가 그녀의 작업을 방해할 때면 다음 날 그 문고리는 어느새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장을 옮기다 휘청거릴 때면 그는 말없이 다가와 반대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든든했습니다. 거친 손마디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무게가 느껴졌지요. 김수진은 처음엔 그의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진심이 묻어나는 그의 배려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깊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명 출판사의 편집장으로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혀온 그녀였지만 칠순이 넘은 노신사의 묵묵한 존재감은
난생 처음 겪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함으로 정계를 살아왔다는 소문과 달리 그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해 따뜻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메마른 김수진의 마음에 스며들어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아주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 시집을 아는군요. 내 아내가 참 좋아하던 시집이었는데. 어느 날 최태산 회장이 불쑥 내민 낡은 시집 한 권은 김수진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 시집은 그녀가 출판사 시절 절판 위기에서 구해내 직접 복간까지 했던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시집에 얽힌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숲에 스며든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연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런 시를 읽으셨군요. 젊은 시절에는 정치 논문보다 시를 더 많이 읽었지요. 지금도 다르지 않소.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 시집 한 권을 매개로 책과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했던 마음과 그가 인생을 통찰해온 지혜가 시 구절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김수진의 날카로운 지성과 섬세한 감수성에 감탄했고, 김수진은 그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점차 서로에게 피할 수 없는 이끌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김수진의 메마른 연애세포는 조심스럽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산 회장의 단단한 어깨에 우연히 스친 손끝에서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처럼 아련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불안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홍조가 번지곤 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50살의 내가 칠순이 넘은 분께?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문득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요? 홀로 생계를 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또 어떠할까요? 노년의 로맨스를 순수하게 바라볼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것 아니냐,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억측과 비난이 그녀를 올가맬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려와 죄책감 속에서도 그녀는 최태산 회장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짧은 시와 삶의 이야기가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를 향한 마음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북카페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숲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답없는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온 최태산 회장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은 깊은 회한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각자의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고뇌가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 외로웠던 손에 전해지는 든든함. 김수진은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감싸자 최태산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숲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은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 불꽃 같은 감정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끌림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주는 황홀함과 죄책감의 괴리 속에서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불러올 파장과 파국을 알면서도 김수진은 그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궤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의 태풍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를 삼키려는 듯 빗소리는 천장을 두드리고 창문을 때렸습니다. 책이 있는 숲의 작은 부엌에서 김수진은 낡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김치찌개 김처럼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0해를 살아온 그녀가 다시 느낀 감정은 거칠고 생경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 앞에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눅눅해진 한복 차림의 그는 숲의 어둠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묵직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가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망치질에 거칠어진 그녀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는 김수진의 어깨를 보더니 그의 묵직한 손이 김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찌개를 젓던 김수진의 손이 멈추고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숨결, 그리고 격정적으로 뛰는 심장의 고동이 김수진의 귓가까지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모든 감각이 마치 해일처럼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을 덮치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이 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 내 곁에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김수진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최태사는 더 깊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완전히 밀착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뒤섞이며 잊었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깨와 팔이 닿고 가슴의 고동이 엇박자로 부딪히는 순간 빗소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미친 듯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그 순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온기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거센 빗소리가 숲을 채웠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갈증과도 같았습니다. 최태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타고 올라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아주 많이요. 김수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수줍지만 진실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그녀는 처음으로 50살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격렬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최태사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태산 같은 든든함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숲은 증인처럼 그들의 뜨거운 고백과 체온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 밤 책이 있는 숲은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맑게 개인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출 때였습니다. 어제의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김수진에게는 마치 잔인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의 감격보다 곧 다가올 비난과 의심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이대로 괜찮은가?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문득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홀로 북카페를 일구며 겪은 고단함보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받을 주변의 시선과 비난이 더 두려웠습니다. 50 먹은 아줌마가 나이 많은 정치인에게 무슨 추태냐, 돈 때문에 접근한 것 아니냐 하는 가상의 비난들이 행복했던 감정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탁자에 앉아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불안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불꽃 같은 사랑이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그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태산 회장이 조용히 북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깊은 고뇌에 잠겼던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전과 다름없이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수진의 복잡한 표정을 읽은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멈추었지만 김수진의 심장은 여전히 폭우 속에 있었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이내 김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비 내리던 밤처럼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떠나지 않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지킬 거니까 당신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김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단호한 결단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가 지키려는 위험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시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회한 정치인이란 호칭 뒤에 숨겨진 깊은 그림자, 그의 삶을 지배했던 어두운 과거들이 반드시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든든한 말 한마디는 김수진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미지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짊어지게 될 무게, 그녀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비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의 숲은 햇살 아래 다시 고요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의 확고한 사랑은 마치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떠오른 한 줄기 등대 불빛 같았습니다. 이 등대가 과연 그녀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센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가게 될까요? 김수진은 최태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실린 힘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이 사랑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태산 회장의 손을 굳게 잡은 김수진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50살의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거센 불꽃 같은 사랑, 그리고 그 불꽃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이 사랑이 자신의 마지막 존재 이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방에 숨어 있는 것보다 회장님 곁에서 같이 이겨내는 걸 선택할래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편집본을 만들 거예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결심은 최태산 회장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회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함으로 정계를 살아왔던 그에게 김수진의 순수한 사랑과 강인한 의지는 생명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수진의 손을 더욱 굳건히 감쌌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어둠 속을 헤매던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최태산 회장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은 집요하게 책이 있는 숲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불쑥 찾아와 북카페가 있는 숲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수진 씨, 최태산 회장님과의 관계가 스폰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질문과 날선 시선은 김수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밤 그녀의 심장을 지핀 불꽃 앞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은 한낱째에 불과했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김수진을 품에 안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그녀가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그는 잊었던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지난 세월, 정치 인생이 남긴 모든 흔적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루머, 은밀히 감춰진 재산 상속 문제, 심지어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수진은 그의 아픈 고백들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뛰어난 통찰력은 최태산 회장이 잊고 있던 실마리들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이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세요. 이 보도가 사실은 회장님께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왜곡되었지만 지금이라면 그녀의 한마디는 최태산의 마음을 번개처럼 휘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그녀의 손에서 다시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기대고 소통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도록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사랑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믿는 굳건한 신뢰가 싹텄습니다. 그들의 작은 북카페는 이제 두 사람이 세상에 맞서는 작은 요새이자 오직 둘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책이 있는 숲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숲을 감싸고 안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수진은 최태산의 무릎을 베고 앉아 그의 깊은 회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 쓸쓸함은 그녀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김수진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얼굴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한 남자의 강인함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최태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등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닿자 김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최태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몸을 느끼며 잃었던 시간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열렬히 갈구했습니다. 50살의 여자와 70이 넘은 남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서로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초월한 영혼의 대화였고 세월을 거슬러 피어난 순수한 욕망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뒤섞이며 모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최태사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색 와인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럼요. 수진 씨, 이 세상 모든 순간 당신은 오직 행복할 자격만 있소. 내 그대에게 약속하리다. 남은 내 생에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수진은 그의 품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의 교감을 넘어 영혼의 깊이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밤 책이 있는 숲은 두 사람만의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고독한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숲은 그들의 맹세를 고요히 품었고 두 영혼은 밤새도록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책이 있는 숲은 이제 단순한 북카페를 넘어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이 영원히 피어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숲을 맴돌던 거친 태풍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고요와 함께 더욱 깊어진 맹세가 자리했습니다. 김수진의 변함없는 믿음과 치밀한 조력이 더해지자 최태산 회장은 그동안 그를 올가매던 모든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김수진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노회한 정치인의 지혜와 오랜 편집장으로 다져진 김수진의 분석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솔하게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정치적 음해와 복잡하게 얽힌 재산 상속 문제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진은 스튜디오 밖에서 숨죽이며 그를 지켜보았고 박비서는 최태산 회장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전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한 비판에서 연민과 이해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십 년간 드리워졌던 불필요한 의혹이 마침내 깨끗하게 거쳤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김수진을 향한 비난과 시선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흔적들을 당당하게 직면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다름 아닌 김수진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어준 김수진은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직접 편집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이제는 애틋한 추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책이 있는 숲은 다시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숲이 내어주는 가장 깊은 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촛불은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김수진은 최태산의 깊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색 와인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밤 서로의 모든 것을 확인하며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육체의 흔적들 속에서 그들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충만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사는 김수진을 끌어안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살 냄새가 그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서로의 온몸을 어루만지고 숨결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그동안 외로웠던 영혼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50살의 여자와 70이 넘은 남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서로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초월한 영혼의 대화였고 세월을 거슬러 피어난 순수한 욕망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뒤섞이며 모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사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색 와인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럼요, 수진 씨. 이 세상 모든 순간, 당신은 오직 행복할 자격만 있어. 내 그대에게 약속하리다. 남은 내 생에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오. 내 삶의 마지막 빛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수진은 그의 품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의 교감을 넘어 영혼의 깊이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밤 책이 있는 숲은 두 사람만의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고독한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숲은 그들의 맹세를 고요히 품었고 두 영혼은 밤새도록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책이 있는 숲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태산 회장의 회고록과 김수진 편집장의 수필집을 읽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숲속 작은 북카페에서 시작된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책이 있는 숲의 김수진 사장님과 최태산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맑게 개인 오후 두 사람은 책이 있는 숲의 작은 정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풀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들 주위를 뛰어놀았습니다. 최태산 회장은 김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그는 숲의 바람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쓰는 거요. 이곳, 우리만의 숲에서 당신이 쌓아올린 이 책들이 그러하듯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요. 이 책들은 결코 절판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50살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작가의 이야기를 다듬었던 그녀가 이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자신만의 인생책을 쓰는 영원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책이 있는 숲은 단순한 북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굽이진 삶의 여정 끝에 찾아온 안식처이자 영원히 피어날
사랑이 담긴 둘만의 고즈넉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다채로웠습니다. 숲이 그러하듯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그들의 사랑은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 있는 이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숲속에서 영원히 피어날 고고한 들꽃처럼 세상의 편견을 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